네, 이렇게 사교육비가 솟구치는데 교육당국의 뚜렷한 대책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육부는 공교육 기능 강화를 해결책으로 내놨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초등 1학년과 3학년 두 자녀를 둔 박민아 씨는 2년 전까지 자녀들을 따로 학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맞벌이지만 유치원 교육과 돌봄만으로 자녀 양육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코로나가 확산됐고 개학마저 90일 가까이 뒤로 밀리면서 사교육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봄의 기능인 거예요. 그 공부방에. 그래서 제가 퇴근해서 아이를 픽업할 때까지 어쨌든 안전하게 아이가 있을 만한 공간이 공부방이고. 자녀 한 명당 70만 원 정도 학원비를 내야 해 가계 부담도 커졌습니다. 코로나로 부실해진 학교 수업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몰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사실은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그리고 수업도 못 듣고 혼자 공부하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학원에 가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부는 공교육 기능 강화를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등교 수업을 늘려 학생들의 학업 결손을 줄이고 방과 후 수업과 돌봄 교실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대 사범대 학생들을 활용해 보충 수업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미달 학생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코로나 상황 하나만으로 보기 힘든데 대책은 코로나 대응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영향이 직접적인 대학 입시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입시 경쟁은 여전히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학교가 운영되지 않으니 알아서 개인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입시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대책으로서는 반쪽짜리가 아닐까.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도 부실합니다. 올해도 사교육비 조사에서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또 그동안 냈던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증가의 원인과 관련해서 상관관계를 밝힐 만한 조사는 따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추가하거나 변동하기는 어려운 구조고 필요하다면 원인 조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통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경감 대책을 만들려면 종단 연구 등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